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독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말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건 해석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독해라고 하는 것은 translation이 아니라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토익에서는요, 여러 가지 단어로 열거된 지문도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오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 전문 양식들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용어를 알지 못한다면 독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단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이란 단어가 있죠. 무려 뜻이 4가지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단어를 보시면서 4가지 뜻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두 단어에 국한돼서 아마 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쓰게 되면 체크인의 반대말로 퇴실을 할 때 쓰는 단어겠고요.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에 책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를 대여하는 상황인 거고요.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크아웃이 나왔다. 그러면 결제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어떤 양식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식에 맞는 어휘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나의 양식을 보면요. 이게 독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시죠? 정보를 보자마자 한국말처럼 쫙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description은 제품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부터는 세금과 배송에 관련된 비용이 나와 있고요. 결제 수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대금 내역서라고 하죠. 물품 대금 내역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독해가 아니라 선택지를 보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자, 결제 수단이 데비트 카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불카드, 체크카드인데 체크는 신용카드니까 잘못. 어딜 봐도 온라인상에서 이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B번은 언급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거, vase는 여러분 하나죠. 2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it was subject to tax. subject to tax의 해석은 과세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금 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인 겁니다. 이게 독해력하고는 상관없죠. 이 문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표적으로 양식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을 딱 봤어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내가 한 달 동안 거래한 내역을 쫙 뽑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current balance라고 찍혀 있죠. 그럼 이제 지금 통장상에서 마지막에 갖고 있는 나의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체크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한 달의 마지막 날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쓰는데 밸런스 체크를 항상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장에 있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te payment charge라고 하는 것은 연체료인데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자기 계좌와 자동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결제 금액이 안 들어있으면요,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late payment charge를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mount due, 잔금이 뭐죠? 잔금. 이 due라는 단어가 내야 할 돈, 이런 뜻이 있어요. 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300인데 얼마는 이미 냈어. 그 다음에 남은 돈, 그거를 이제 amount due라고 하는 단어고요. 디파짓은 뭐죠? 우리나라 말로 착수금, 보증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네. 뭐 흥신소에다가 그죠? 저기 저 사람을 쫓아다녀봐. 일단 내가 착수금 도로 500만 원 줄게. 일 완성시키면 내가 500 더 줄게. 그럼 처음에 전체 중에 일부를 떼갖고 주는 돈을
보통 이제 보증금, 착수금이라는 뜻을 쓰죠. 근데 그게 은행에서 쓰이면은 내가 통장에 넣어둔 예금이라는 뜻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요즘 주문 내역서가 정말 많이 사용되죠. 주문을 하고 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세탁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탁소에서 내가 물건을 맡겼어요. 그럼 세탁소 측에서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갔어? 그럼 반납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체크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직접 물건을 찾아가는 건 pick up in person이고,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한테 갖다 주는 건 delivery service예요. 양식 안에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겠죠. 그걸 갖고 문제를 묻겠다는 거고, 아이템은 뭐 청바지, 블루진, 와이셔츠, 블라우스 이런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닛은 개수예요. 유닛 해놓고 두 개, 그럼 두 개나 되신 겁니다. 정기구독은 여러분 정기 간행물과 관련된 또 양식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subscription은 정기구독, subscriber는 정기구독자, 그죠? 네, 저도 1년씩 받는 그런 잡지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제 정보들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receivers information, 너무 쉽죠? 요거 볼게요. six issues, 양식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회원을 든 사람인데 딱 밑에 보니까 six issues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가 여러분 보통 혹은 발행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passage? 이 지문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연간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1년에 6권을 받았다. 그럼 이 잡지는 격달로 온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결제할 때 일시불로 확 내는 걸 pay in full. 근데 할부로 내고 싶다. 그럼 pay in installments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거가 지문에 나오면 이런 정보를 갖고 문제를 막 좀 바꿔가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습니까? 양식 절대로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주 보셔야지 이런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지였습니다.